시몬 경마방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5일 오늘 성탄절입니다. 토요일경마 서울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2021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휴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각 마방은 총력전으로 이번 주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출전 두수도 어마어마시하게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상금이라든가 또 레이팅, 점수가 좀 부족한 마필들은 거의 또 탈락이 됐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경주별로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좀 이변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경주 배당을 노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께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주별로 배팅 가이드, 저배당인지 아니면 고배당인지 이렇게 위험한 인기 마필, 누려볼 수 있는 보병 마필 위주의 이런 마필들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에 제가 준비된 승부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경주, 4경주가 오늘 승부처, 4경주가 A급이고요. 중후반부에는 7경주, 8경주 A급, 10경주 승부처입니다. 3, 4, 7, 8, 10 이렇게 승부경주로 준비됐습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 4경주 A급과 8경주 A급입니다. 죄송합니다. 4경주 A급, 8경주 A급의 오늘 강승부 경주, 2021년도 마지막 토요일 경마의 강승부로 4경주와 8경주를 예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선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 간의 경쟁이긴 한데 기본 잠재력과 능력에서 충분히 우열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는 1경주 같은 경우에는 10마간의 경주긴 합니다만 좀 저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1경주.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6번 매니스피어입니다. 초반의 스타트 스피드, 종반의 뒷심 다 겸비하고 있네요. 상당히 좋고요. 일단은 역시 52조 마방의 장추혁 기수의 기승이라면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승부 기수 중에 또 한 명이 되겠죠. 이번 주에는 주요 기수들이 또 빠졌습니다. 주요 기수들이 안토니오 기수라든가 몇 명의 기수들이 좀 빠졌는데 임기영 기수도 빠졌고요. 자, 따라서 이제 빅투아르 기수라든가 장추혁 기수, 박태종 기수, 문세영 기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식 기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1경기에 따라서 장추혁 기수가 기승한 6번 매니스피어는 일단은 믿고 갑니다. 이 마필의 능력은 한 수 위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들 수 있겠고, 관건의 2위권입니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이 3번 파이널 참. 자,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뒷심의 경쟁력이 좋네요. 초반보다는 뒷심발에 좀 강점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 5번 나올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도 뭐랄까 좀 마필이 체형이 좀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빠릿빠릿합니다. 마필 자체가 상당히 좀 빠릿빠릿한 모습에 발놀림이라든가 목쓰임새 상당히 좋고요. 2세 마필이랍니다만 완성도가 높다라고 느껴지네요. 5번 마필 저는 주목할 수 있는 마필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8번 콩코드 스퍼트. 이 마필은 좀 변수가 있긴 한데 어떤 변수냐면 능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상대 마필과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인데 초반에 좀 약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앞선에 상대 마필들이 선전을 했을 때 기회가 오진 않습니다. 반면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라면은 뒷심에서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마필입니다. 8번 마필. 소위 취임력이 좋다. 여러분들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12번 글로벌 보배. 이 마필이 매니스피어라는 마필과 주행심사를 치르면서 분명히 걸음의 차이는 보였습니다. 차이는 보였지만 일단은 매니스피어라는 마필이 워낙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12번 글로벌 보배도 충분히 2위권 도전은 가능한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자, 1경주는 저배당 유력경주입니다. 특히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고요. 그 축은 뭐냐면 6번입니다. 매니스피어. 자, 1경주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6번을 배팅 축으로 해서 강력하게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12번 글로벌 포백, 5번 나올 영웅, 이 뒤의 마필을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겠고, 자, 이외의 마필들은 역시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8번 콩코드 스퍼트, 3번 파이널 참이 가능권입니다. 앞선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 그러면은 6번, 12번, 5번이고 6번은 믿을 수 있고요. 5번과 12번이 허점을 보인다라면은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바로 8번 유력하고요. 3번 파이널 참도 가능권입니다. 글쎄요, 뭐 당일날 배당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6번을 중심으로 12번, 5번 쪽에 먼저 우선권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고, 유력한 상대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콩코드 스포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혼전이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번 경주가 저배당이 이렇게 보이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소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몇 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마필들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 7번 PNS 골드. 이 마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주행심사 때 걸음이 좋았었고요. 일단은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게다가 실전 입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이었죠. 실전 입상의 경험이 있고 당시에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었는데 걸음의 여력이 좋았습니다. 또한 플러스 알파로 직전에 임다빈 기수에서 하만식 기수로 교체가 된 점 또한 나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경주에 먼저 주목할 마필은 7번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6번 건곤일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가했던 것보다는 데뷔전의 성적이 좀 아쉬웠습니다.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고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이 되고요. 뭐 이 마필의 능력을 감안해 본다면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이전제 경주이기 때문에 직전 이상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판단이 되고요. 6번 마필. 반면에 이제 4번 장산 포이즈는 왜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이 마필은 이번 경주가 이전제 경주였고요. 직전에 데뷔전 때 4등이었죠. 4등이었는데 걸음의 여력이 남았습니다. 전형적인 이 마필은 추입 성향이 좀 강합니다. 거리가 좀 짧으면 좀 불리한 여건이고 거리가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장산 포이즌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거리가 늘었죠. 1200m 레이스 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자 4번 장산 포이즌 이번 경주 누르볼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복병 마필들이 몇 도가 눈에 띄는데 설명을 들어보자면 바로 1번 생일 선물 선행력이 좋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능력 대비 전개도 꼬였었고 최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습 선행의 가능성 충분히 지니고 있고요. 1번 마필. 3번 큐피드 전보 5번 큐피드 보호가 동일 마주의 마필들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3번 마필이 직전에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초반의 걸음이 좀 아쉬울 정도로 걸음이 좋았던 모습.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주행심사 때 이 마필은 초반에 크게 약점이 없었기 때문에 직전의 전개는 더욱더 아쉬웠다. 만약에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스타트 능력이 이번 경주에 그대로 발휘가 된다면 충분히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정도의 그런 능력마로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3번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10번 순간 터치도 가능권인데 여러분들 이 마필이 캔들글로의 자마입니다. 상당히 좋죠. 혈통적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고 참만하는 마필, 형제 마필 중에 잘 뛰었던 마필도 많이 있고요. 분명히 혈통이 좋은 마필. 또한 이제 주행 심사 때 모습을 놓고 봤을 때 뒷심은 좀 아쉽지만 스피드가 발군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일정 부분 자리만 잡고 갔을 때는 김용곤 기수의 기승이라면 충분히 그에 따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10번 순간 터치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경주를 왜 이렇게 여러 개의 마필을 설명드리냐면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문가답게 압축을 해본다면
7번 PNS 골드를 부동에 축을 해서 6번 공곤일척, 4번 장산 포이즌이 분명히 유력합니다. 유력한데 1번, 3번, 10번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현장에서 제가 판단해 볼 문제이고, 자, 이 경주는 7번, 6번, 4번이 유력합니다. 다만 상대 맞빌이 아예 갭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선행 버티기의 1번, 직전에 걸음이 아쉬웠던 3번, 여기에 혈통 좋고 스피드 우수하고 기승기수 역량이 뛰어난 10번 마필까지 일단 여러분들 체킹해 두시고 당일날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경주 저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7번 축에 6번, 4번입니다. 여기에 1번, 3번, 10번을 복병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고 저는 복병마필 노립니다. 복병마필. 그 이유는 뭐냐면 인기 마필들 중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능력 마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죠. 3번 스위트 캠프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1200거리를 능력을 초로환산했을 때 한 1분 16초 때 뭐 이미 그 전에 그 정도로 뛰었었고 이 정도의 능력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매직 플라워라든가 여기에 3번 스위트 캠프, 4번 푸른 요정까지 일단은 가능권인데 이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 마필,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반면에 자, 물론 이제 4번 마필이 4번 마필이 인기 마필로 올라와 있긴 한데 4번 마필은 최근에 정말 정상적으로 경주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능력이 100이라면은 실전에 보여줬던 걸음은 한 50, 40 정도? 너무너무 아쉬웠고요. 그에 따라서 걸음 매력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푸른 요정입니다. 이 마필도 모마가 푸른 에너지라면은 혈통적으로 기대치를 분명히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일단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복병마로 보여지고요. 4번 마필. 두 번째는 바로 이 9번 스마트 블루입니다. 주행 심사 때 그렇게 뭐 뛰어났던 거는 아니었는데 데뷔전 때 일단은 가능성을 보였고요. 특히 직전 경제 이마필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전개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었고요. 역시 능력 대비 좀 아쉬웠던 운영이었다 라는 판단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까지 끈끈하게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이 9번 스마트 블루입니다. 자, 이렇게 팁을 드렸는데 일단 이번 3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의 12번 마필도 일단은 가능권 해둘 수 있고요. 3경주의 10은 이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고요. 인기를 보고 있는 특히 3번 마필, 거의 뭐 인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능력이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 마필과 견줘봤을 때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당의 메리트로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들어갈 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특히 배당을 노릴 때는 불안한 인기 마필, 능력에서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인기 마필이 편성이 되어 있을 때 과감하게 노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노림수를 가져올 수 있는 복병 마필의 능력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요일 경마에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 3경주에 배당을 노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 제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연이어서 승부처가 되겠고, 이번 제 4경주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입니다. 왜냐면 자, 그동안에 계속 늘었던 마필 드디어 기회를 맞이했고요. 이 편성이라면 1400m의 거리라면 무조건 이거는 승화된다 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뭐 6번 머니가락 같은 경우가 직전 경주에
성적이 좋았었는데 이마필이 직전에 뛰었던 거리가 1700, 주로는 5주로였죠. 6등급의 그런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5주로면 최소한 1분 53초대 이내는 끊어줘야 됩니다. 가벼웠던 주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마필의 기록이 1분 53초 8이었습니다.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 해서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기록과 능력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번에 4경주가 그렇습니다. 뭐 5번 헬로금성 같은 경우도 인기를 보고 있는데 1분 31초대. 최근에 하위 등급의 1400m 레이스 정상적인 주로에서도 1분 30초대의 기록은 상당히 늦은 기록입니다. 그만큼 경주마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인기 마필, 뭐 이 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1300을 기준으로 1분 23초대 늦은 기록이죠. 1400 1분 30초대, 1700 1분 54초대 기록의 마필들이 인기만 하면 이거는 정말 제가 누려볼 수 있는 딱 제 입맛에 맞는 최적의 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의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이 드디어 기회를 맞이했고 이거는 편성의 운이죠. 또한 1400의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 선행 강자가 없다는 점 또한 유리한 조건입니다. 여러모로 다각도로 저로서는 준비를 했고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전반부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소통할 수 있는 A급 승부처는 제 4경주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 제 4경주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모 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정말 혼전이죠. 이번 경주도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번 경주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국산마 5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 그러니까는 기존에 5등급에 뛰었던 마필들의 능력이 절대 약하진 않고요. 또한 이제 승급전에만 한 마필들의 잠재력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되게 혼전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당일날 역시 뭐 최저배당의 복순식 기준 700, 800 이상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적중만 일궈낸다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역시 기본적인 능력은 있지만 또는 잠재력이 좋아서 최근에 성적이 좋고 승급전에만 마필이 있지만 그래도 무게중심은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5등급의 경험이 있는 마필, 더더군다나 5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4대 마필 정도가 일단 눈에 띄는데 4번 스피드 팔콘, 여기에 5번 쇼메이커, 8번 매직 그레이스, 14번 섀도우킨, 요 마필까지가 일단은 가능권입니다. 이번 경기 여러분들. 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 일단은 14번 섀도우킨은 제가 조금은 저평가를 하는 게 이마필이 5등급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뭐 준우승의 성적도 있겠고 기복이 없고요.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쳤을 때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죠. 주목할 마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섀도우킨이 송재철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됐고요. 송재철 기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섀도우킨은 최근에 유승환 기수가 나름대로 호흡이 좋았었고 입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던 유승환 기수가 현재 4번 마필 쪽에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번 경주가 1300m의 거리긴 한데 앞선에 붙는 마필들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특히 3번 마필, 4번 마필, 8번 마필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4번 마필 위에 내측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중에 3번, 4번, 8번이 5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하고 초반에 빠르면서도 능력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14번 섀도우킹 같은 경우가 이제 유승환 기수가 갈아탔다고 해서 이마피를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일부분 있겠죠. 전개가 좀 아쉽습니다. 최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마피는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고요. 저는 1400 죄송합니다. 1400m 레이스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5번 쇼메이커가 직전에 4번 스피드 팔콘을 이겼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겠지만 1300의 거리라면 좀 더 빠른 마필 스피드 팔콘이 유리한 여건입니다. 냉정히 봤을 때 근소한 차이긴 한데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4번 스피드 팔콘을 저로서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고요. 4번 마필 5번 쇼메이커 같은 경우가 좋네요. 한동안에 약간의 슬럼프 게임이었는데 직전에 또 한 번의 호전된 거림이었습니다. 주목할 마필이고 8번 매직 그레이스가 직전에 승급전에 아쉽게도 5위에 그쳤는데 이 마필의 잠재력과 능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8번 마필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의 능력 편차는 드러나고요. 그러니까는 4번, 5번, 8번, 14번 순서대로 인정할 수 있겠고 올라오는 마필들 중에 발이 7번 2000H입니다. 이 마필이 정말 상당히 좋네요. 2000H. 2000H의 모마가 금빛 유혹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의 금빛 유혹의 현역 생활도 좀 짧게 활동을 했고 배출했던 자마들이 이렇게 뛰어난 마필들은 없었지만 이 혈통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는 은퇴한 조교사 중에 한 명도 이 혈통 자체를 상당히 예의주시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자, 그만큼 이 마필이 괜히 잘 뛰는 게 아니라 혈통이 분명히 좋은 마필이고 선취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의 DC 매력은 월등했던 탄력감이었고요. 따라서 승급마들이 많고 기대주들이 많지만 승급하는 마필들 중에 그나마 딱 한 마리를 안고 한다면 발이 7번 2000H입니다. 이 마필을 제가 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끝도 없이 어렵고요. 먼저 기준점을 세웠을 때 5등급 경주죠. 이미 5등급의 경험이 있는 마필들 중에 그나마 검증된 마필 4번, 5번, 8번, 14번인데 여기에서 거리와 전개를 고려해봤을 때는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8번을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의 마필인 7번 2000H를 저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곽에 있는 14번 섀도우키를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기준만 확실하면 분석은 쉽습니다. 이 마필도 될 것 같은데 이 마필도 될 것 같은데 다 될 것 같죠? 이거는 기준 없는 상당히 무성실한 성의가 없는 그런 예상입니다. 확실하게 승부기 있게 냉정하게 봐줘야 됩니다. 한번 접근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경주 1300이기 때문에 4번을 믿습니다. 4번을 믿으셔야 되고요. 4번을 축으로 해서 5번 쇼메이커, 8번 매직 그레이스, 14번 섀도우킷, 여기 7번 2000H 간권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어렵네요. 혼전인데 그래도 또 5두 종합마번을 보면 거의 제 마번과 틀리지가 않습니다.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6경주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 마이윈이라는 마필입니다. 마이윈. 자, 여러분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라이언 산타의 미스 다이앤의 자마입니다. 상당히 좀 기대치는 있고 라이언 산타는 국내에서 활동했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시순말로 전해야 되고요. 배출했던 자마가 6번 마필이고 중요한 건 이제 모개인데 바로 이 미스 다이앤의 자마 예전에 위너 브라운 현역 활동 중에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이 이제 2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혈통적으로 분명히 주목할 마필로 손색이었고요. 직전 경주 이 마필이 5개월 만에 쫓았던 에이스였는데 공백이 무색할 정도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경주는 57kg을 짊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불리한 여건이긴 한데
이마필이 보여줬던 경주력과 그런 스타트 능력, 게다가 기본적인 체형을 고려해 본다면 뭐 충분히 극복 가능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마이윈을 먼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6번은 믿고요. 4번 스타워즈 지난 10월 달에도 경주 내용 상당히 좋았었고 직전에는 편성이 강했습니다. 잘 뛰었습니다. 뭐 그 정도의 편성이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어 있고 1번 금화플로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될 듯 좀 아쉬운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개와 편성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최근에 금화플로러스는 8번 게이트, 9번 게이트, 7번 게이트, 8번 게이트 계속 게이트에 운이 따르지 않았었고요. 이거는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됐는데 자 이제 드디어 1번 게이트를 꿰찼고 뭐 이용호 기수가 최근에 계속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시행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1번 금화플로러스 주목할 맛빛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1번 맛빛. 자, 이외 맛빛들은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외곽의 두 마리입니다. 바로 13번 라운더 골드, 여기에 14번 컴플리트 타임인데, 그러니까는 1번, 4번, 6번은 이미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있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13번과 14번 맛빛은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딱 그 차이지 이 맛빛의 능력과 기승기수 역량이 절대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어떤 맛빛을 믿고 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충마에 따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정말 맞춰도 어설프게 맞추는 거고 틀릴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5두의 맛빛을 뽑아놓고도 충마에 따라서는 적중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주는 어떤 맛빛을 믿고 하냐 정말 중요한데 그에 따른 중심은 6번이 지고 있습니다. 6번을 믿으셔도 좋고요. 6번 마이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게이트가 정말 오랜만에 좋아진 1번 금화플로러스, 여기에 최근에 경주 내용은 좋았었는데 상대가 좀 강했던 맛빛 바로 4번 스타워즈, 이 뒤의 맛빛을 강력하게 주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외곽에 있는 13번 라운드 골드, 이 맛빛의 기대치도 상당히 높고요. 14번 컴플리트 타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곽 게이트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 맛빛도 역시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경주를 뭐 겁내하실 필요도 없겠고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믿고 하시는 맛필만 정해진다라면 최소한 방어는 무조건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정리해본다면 6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스타워즈 강력하게 누리고요. 1번 금화플로러스 노림수의 맛필입니다. 여기에 안고 간다라면은 13번 라운드 골드, 14번 컴플리트 타임, 이 두의 맛필을 받치기 정도로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안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6번 축에 4번, 1번 안고 할 수 있는 맛필은 13번, 14번입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후반부에는 제가 7, 8, 10경주가 강력한 승부처인데 일단은 7경수부터 텐션 높이면서 승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림수의 맛필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 핸디캡 경주인데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번 디스 챌린지 무려 58kg입니다. 여기에 5번 더트 서퍼가 57kg이고요. 11번 문학파이어가 56kg입니다. 물론 이제 이마필들의 능력이 좋습니다. 뭐 저는 부연할 수 없겠고 이미 그 정도의 경기력도 충분히 보여준 바가 있고요. 다만 같은 4등급의 사이즈에서 현재 거의 한 5kg, 4kg, 6kg 정도의 부담력의 차이가 난다라면 이건 상당히 큰 차이죠. 상위 등급이면 하다못해 이제 뭐 3등급, 4등급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등급, 2등급 경주는 모르겠지만 하위 등급의 경주에서 4kg, 5kg, 6kg랑 차이라면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갭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상대 마필들이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진마냥 아니면 비능력마냥 이거를 봐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 한 3대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축 여러분들 이 마필은 제가 주행 심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면 주행 심사 때 거는 게 이렇게 뭐 기록이 빠르진 않았습니다. 추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잡고 왔던 게 아니라 추진도 있었는데 이게 뒷심의 완성도가 상당했습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스피드, 그러니까 초반에 붙어줄 수 있는 스피드만 보강이 되면 충분히 통하겠구나 라고 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그랬던 마필인데 드디어 직전 경주에 앞선에 딱 붙어주면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의 기본적인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뒷심이었습니다. 제가 뒷심 때문에 매료가 됐고 초반에 약점만 보완이 되면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을 내렸었는데 드디어 직전 경주의 그 약점이 완벽하게 보완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건에서 그러니까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주요 인기 마필 또는 능력 마필로 평가될 수 있는 마필과의 부담의 차이를 보니까 적게는 4kg, 많게는 6kg까지 차이가 납니다. 말씀드렸죠. 부담 중량 1kg이라면은 대략적으로 2마신차를 봅니다. 초로 따지면 3분의 1초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6kg이면은 12마신차의 능력갭 차이가 나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겠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기 마필들. 반면에 당연하게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보여준 걸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 마필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 이 갭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크구나. 그러면은 당연하게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제 7경주를 제가 노림수의 마필을 놓고 갑니다. 또한 당일날 주력방으로 나뉠 때도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 고부담 중의 마필들보다는 기회를 맞이한 저부담 중의 마필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력방권의 배당이 상당히 높겠죠. 무턱대고 그러니까는 아무 근거 없이 고부담 중량의 검증된 마필을 제가 저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4kg, 5kg, 6kg 차이라면은 같은 4등급의 사이즈에서 상당히 차이가 크고요. 상대 마필 성장 중에 있는 마필한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7경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은 강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절대 기회를 허투루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요. 그 기회를 잡겠고 예의주시했고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제 7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럼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예고를 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의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도 상당히 정말 혼전이고 기승기수도 뭐 여기 탔다 저기 탔다 변화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상당히 심한 경주인데 여러분들 이번에 8경주도 제가 강력하게 누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급으로 예고를 드렸고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기존의 3등급에 그러니까 이 마필의 기본이 능력평가는 분명히 있겠죠. 이번에 출전하는 마필의 능력 비교 다 해봤고요. 3등급에서는 무조건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 무조건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마필이 계속 기복을 보였습니다. 잠재력 대비, 능력 대비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마필이 조금씩 호전된 모습이었고요. 가을이 되는 시점에서 완벽하게 올라왔고 직전 경주에 거의 뭐 정점을 찍을 정도의 그런 변화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필의 능력이 3등급에서는 그 어떤 상대와의 대결을 펼쳐도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맞습니다. 컨디션만 좋아져라. 일반적으로 이제 경주마들도 생물체다 보니까 기가 한번 죽거나
이게 상승세가 꺾여버리면 정말 살아나기가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딛고 마필이 호전이 됐다라면 당연하게 예전에 보여줬던 그 능력 그 정도 수준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내린다면 상대가 필요치 않습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그 어떤 상대와의 대결을 펼쳐도 충분히 통할 마필 이번 경주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호전된 모습을 보였던 과정에서도 이 마필이 입상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못한 이유도 있겠고요. 저는 다행이죠. 만약에 입상을 기록했더라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으겠죠. 아직은 그 수준은 아닙니다. 아마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는 이번 경주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드립니다. 분명히 이번 경주에 좋은 성적 예상이 되고 다음 경수부터는 한층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이제 배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상당히 간절한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그 노림수의 찬스가 바로 오늘이고 이번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토요일 경마에 정말 5장의 승부 카드 중에 최고의 메인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에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 A급 메인 제8경주를 강력하게 여러분과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현장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8경주 적중의 기쁨도 안겨드리고 싶고 저 또한 격하게 적중을 하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는 제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 아닐까. 출전 두수도 많지는 않겠고요.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설명 들어본다면 6번 라피어반 이 마필의 경주력이 상당히 좋네요. 라피어반 최근에 2연승의 직전의 승급전 계속 승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에 준우승에 그쳤던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도 1700 첫 도전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걸음의 이력도 좋았었고요. 일단은 주목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 먼노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6번 라피어반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바로 이제 1번 썬더윈드라는 마필. 오늘 여러분들 좀 변수가 있는 게 김태희 기수가 34조 마방에 그것도 후반부 레이스에 2번의 기승을 합니다. 이게 안 되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썬더윈드라는 마필이 이미 4등급에서는 준우승의 성적도 있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라피어반보다 보여준 걸음은 더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4등급 경주에서 보여준 걸음이 훨씬 더 많은 마필이 1번입니다. 1번 마필이었습니다. 썬더윈드. 단 하나 김태희라는 이제 신인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최근에 김태희 기수가 나쁘진 않습니다. 상당히 자신감 있게 말벌이를 해주고 있고 게다가 이번 경주의 1번 썬더윈드는 그 정도의 앞선 능력과 플러스 알파로 감량의 이점, 게이트 이점까지 더해진다면 김태희 기수의 마이너스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큽니다. 게이트 이점과 감량 이점과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썬더윈드를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도 6번이 당연하게 인기순위 1위겠죠. 6번을 만약에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나온다? 바로 1번입니다. 유력합니다. 저는 1번 마필 믿습니다. 믿고요. 이외 마필들은 좀 고만고만합니다. 이번 레드백이라든가 5번 원더풀 데벌, 여기 7번 사람이라는 별인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5번 마필은 좀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반면에 여러분들 7번 사람이라는 별, 이 마필도 그동안에 공백기를 가졌고 부진했다가 드디어 직전에 호전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700m 레이스를 1분 51초 대 초반에 끊었고요. 이 기록이라면 라피어반, 원더풀 데이블,
썬더윈드랑 비교해봐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면한 맞빌드의 능력도 좋기 때문에 아직 4세의 맞빌입니다. 변화의 여지는 충분하고요. 저는 이 맞빌을 또 한 개의 노림수에 있는 맞빌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외의 맞빌들은 이제 2번과 5번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1번, 6번이 분명히 앞서 있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과 5번은 조금은 약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해본다면 1번, 6번, 7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구경주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1번 축에 6번, 7번입니다. 1번 축에 6번, 7번이 되고요. 1번이 김태희 기수가 기승해서 불안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불안하다 라고 하신다라면은 1번, 6번, 7번에 3대의 맞비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번 축에 6번, 7번, 2번, 5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의 1800m 레이스 흥미로운 경주고 오늘 준비된 저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가는 거리 들 수 있는 맞비리 좀 압축이 되고요.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승부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간명하게 한번 설명 들어본다면 바로 이번 레이먼드 센시의 자마 1억 원의 고가의 맞필 분명히 기대치는 있는 맞필이고요. 또한 최근에 경주력이 호전된 모습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57.5kg의 이 부담 중량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네드블레이드. 이 네드블레이드 또 이게 34조 마방의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에 외산만은 없죠. 외산만 없습니다. 다 국산 마필이고 2등급의 국산 마필인데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 가장 동일한 부담 중량을 감안해 봤을 때 제가 인정하고 있는 또는 제가 체크하고 있는 랭킹에서는 15분만의 랭킹에서는 2번이 가장 셉니다. 동일 부담 중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57.5가 아니라 동일하게 부담이 짊어졌을 때 2번이 가장 세고 그 다음이 4번입니다. 네드블레이드입니다. 물론 네드블레이드가 현재 11주 만에 나오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 경주력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미 능력은 검증이 됐고요. 얼마나 호전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마필의 주행 심사 때 모습을 지켜보니까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걸음 자체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넘버2로 보는데 52kg입니다. 그러니까는 레이먼드와 레드블레이드의 능력차는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2뒤의 마필의 이제 부담량 차이가 5.5kg입니다. 상당하죠. 기승기수 역량을 감안하더라도 어마무시한 겁니다. 특히 2등급 경주에서 2등급은 타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이 5.5kg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자, 여기 이제 5번 88 빅토리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이제 52kg를 짊어졌죠. 여러분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흥미롭냐면 현재 88 빅토리가 지난 7월 10일 레이스를 한번 지켜본다면 그때 88 빅토리와 레이먼드라는 맞빌이 5kg의 차이를 보였을 때 레이먼드가 조금 이겼습니다. 그때는 이겼습니다. 레이먼드가 이겼고요. 그러나 지난 10월 10일이었죠. 10월 10일날 레이먼드와 88 빅토리가 부담 중에 3kg 차이였는데 코차 승부였습니다. 코차 승부. 자, 이번 경주는 레이먼드와 88 빅토리가 무려 5.5kg입니다. 최근에 3kg 차이였을 때 코차 승부인데 5.5kg 차이면은 냉정하게 88 빅토리가 질 이유가 없죠. 기승기수도 88 빅토리의 이현종 기수 믿음직스럽습니다. 이현종 기수 4조 마방의 성적이 상당히 좋은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이먼드 이철경 기수도 만만치 않지만 5번 마필의 기승력이 기승기수의 그런 기승술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번 마필의 부담 중량이 높은 편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번 대한질주는 2등급을 안 띄워봤기 때문에 평가를 어렵게 가져가야 되지만 최근의 경주력과 이 마필의 나이를 고려해봤을 때는 가장 주목할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들 거의 뭐 5세 마필, 6세, 7세 마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한질주의 상승세, 성장세 그런 걸음을 놓고 봤을 때 뭐 당연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부담 중에도 적절합니다. 53이면은 적절한 마필이고요. 7번 피닉스 선도 여전히 맞방에서는 그러니까 18조 마방에서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진작에 퇴역을 시켰겠죠. 8세 마필입니다. 정말 이 피닉스 선은 제가 볼 때는 불안한 마필 중에 한 마리인데 분명히 능력은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마필이 끝날 마필은 아니고요. 아마도 능력자인 박대영 조교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끈을 놓지 못하는 것 같고 최근에 미흡하게나마 조금씩의 호전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권 해줄 수 있고요. 이게 또 한 대 이제 숙제가 주어졌네요. 장산플라이가 직전에 2등급 경주도 안 띄워보고 대통령배 소위 대상 경주를 치렀습니다. 국산마 국내 최강의 마필을 뽑는 대회였죠. 성적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완주를 했고 그래도 최후미권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쳐봤던 이 경험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리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전에 대통령배는 물론 그래도 대통령배 대회이긴 했습니다만 1등급의 국산마 최강자의 간의 경쟁이었죠. 다만 제가 직전에도 11월 28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올해 대통령배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편성이 좀 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산플라의 능력을 과연 어느 선까지 인정하겠느냐? 글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는 어렵습니다. 장산플라이. 11번 마필도 좀 팔리고 있는데 이 마필의 경쟁력은 저로서는 크게 보진 않고요. 대략적으로 힌트가 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0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희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물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쓰는 축은 있지만 2위권에서 분명히 변수가 있습니다. 그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이 바로 2번입니다. 레이먼드. 이 마필이 키를 쥐고 있고요. 자, 10경주는 그에 따른 허점이 보였다면 당연하게 강력하게 들어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는 제 10경주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요일 경마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정말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많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저는 1호 경마 또 준비를 합니다. 1호 경마분께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텐데 만약에 이제 토요일 경마까지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원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됐고요. 정말 15금 경마방송 경마TV 구독과 좋아요에 정말 격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최고의 성적으로 현장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 집중해 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